조문 63 제12조의 11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의 신청 방법 등 법 제11조의 7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요, 재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에 수급자 명의의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11조의 7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어떤 사유를 말하나,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대요. 그리고 재보험사업자는요, 법 제11조의 7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 수급 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대요. 다만 다른 보험금 수급 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 계좌 이체로 받아라 그거예요. 네 명의 그 계좌 이체로 받아라. 그런데 진짜 불가피한 사유가 거시기하다 하면은 직접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자, 조문 64 그리고 조문 65 우리가 앞서서 사실은 봤죠? 앞쪽에서 헐쪽에. 그래서 요 옆에다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고, 조문 64 옆에다가는 조문 20 그리고 조문 65 옆에다는 조문 22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자, 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보험금의 압류 금지해가지고 앞에 제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이 정하는 액수, 이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양식 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법 제11조의 7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은요, 그 입금된 보험금 전액이라고 그랬어요. 전액. 이 재생산에 이게 소요되는 그것까지 하면 이제 만약에 그거를 건드려 버리면 이 사람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거의 최소한인데, 생계. 그리고 제1호 외에 의 목적으로 법 제11조 7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이렇게 포인트를 좀 체크하시고요. 자, 조문 65도 또 한번 볼게요. 대통령령으로 그럼 정하는 자란, 법 제14조에서 어떤 자냐? 지역농협 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그리고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그리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 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그리고 손해 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농장 또는 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비영리요. 조문 66 제15조 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법 제19조 제1항 전담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보험사업자는요, 농장 또는 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도 체크할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농장 또는 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험 가입 현황서나 운영비 사용 계획서를 농장 또는 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대요. 그래서 이런데 좀 길이가 있는 그거잖아요, 이 단어들. 재보험 가입 현황서, 운영비 사용 계획서, 요거 지금 서류 이름 조금 명확하게 봐줘야 돼요. 이런 거 조금 교묘하게 바꿔버리면 틀린 복이 되고, 구멍 뚫어놓고 어떤 거 들어가야 되는지 찾아야 될 때 정확하게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비스무리한 거를 만들기가 좋잖아요, 딱 봐도. 제1항에 따른 재보험 가입 현황서나 운영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받은 농장 또는 해장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및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재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 금액을 결정 지급한대요.
법 제19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앞에는 여러분들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읽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전부 아니고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보험 가입 현황서와 제9조에 따른 보험 가입자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 금액을 결정 지급한대요. 그래서 여기도 내용 좀 봐주세요. 바꿔내기 좋게 생겼어요, 자리가. 조문 67 제16조 재보험 약정서 해가지고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대요. 여기 옆에다가 여기 조문 67 옆에다가 조문 27 이렇게 함께 써 놓으시고요. 제20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그 조문 27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정부가 재보험에 관해서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러면 의해서 농장하고 해장이 그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보험 사업자하고 그 재보험 약정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첫 번째 나왔던 게 재보험 사업자가 정부에다가 그 재보험 사업을 하는 정부에 내야 될 보험료, 보험료 얘기 있었고, 두 번째가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재보험 사업을 하는 정부가 그 재보험 사업자한테 지급해야 할 보험금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내용이 있었어요. 제3호. 그 밖에 재보험 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요거를 말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요. 재보험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보험 약정 기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보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보험 약정의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보험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말한대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쭉 읽었을 때는 뭐 요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것 같네. 납득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조금 익숙하게 이렇게 좀 보심으로써 문제에서 엉뚱깽뚱한 틀린 거를 넣었을 때 우리가 딱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됩니다. 자, 조문 68 제17조 기금 계정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네요. 누가 주체해요? 농장이요. 어떻게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가지고요. 왜요? 법 제21조에 따른 농업재보험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요?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대요. 자, 조문 69 제18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여기도 별표로 하나 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농장은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 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대요. 우리가 농금원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인가 봤더니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회계 업무, 그리고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그리고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그리고 여유자금의 운용 업무, 그리고 그 밖에 이렇게 하는데요. 그 밖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이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농장이 회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고 고시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참 많은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을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개수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여유 있게 나오는 것들 조금 다른 틀린 보기를 하나 넣는다든지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를 워딩을 바꿔가지고 좀 문제를 내기가 출제원들이 그냥 지나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자리죠. 느낌적인 느낌 자체도.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탁받은 농금원은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요, 기금의 부담으로 합니다. 조문 70 제19조 기금의 결산. 기금 수탁 관리자는, 여기서 기금 수탁 관리자는 농금원을 말합니다. 앞에서 안 읽어두는데, 자, 농업정책본금위원 이하 기금 수탁 관리자라고 한다고 했죠. 농금원을 말해요. 그래서 농금원은, 기금 수탁 관리자는 회계 연도마다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계년도 2월 15일까지 농장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대요. 그리고 농장은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가지고 요 기금수탁 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이 기금결산 보고서라는 것을, 기금결산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심의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다음 회계년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쌤이 지금 이제 필기를 좀 해놨는데, 자, 기금수탁 관리자가 먼저 2월 15일까지, 다음 회계년도 2월 15일까지 농장 회장에게 뭐를요? 기금결산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하죠. 그러면 이제 농장이 회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기금결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요놈을 2월 말일까지, 다음 회계년도 2월 말일까지 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그 그림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 써놓은 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금결산 보고서에는요,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해야 된대요. 어떤 서류들이요? 결산 개요, 수입 지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들,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 이런 친구들이 첨부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시험 잘 나와요. 여기도 방금 앞전에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참 이런 것들 좀 그냥 지나치기 쉽지 않아요. 그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날짜가 지금 벌써 여기서 2개가 나오죠. 이런 데들. 누가 누구에게 제출하는가. 그런 내용. 그 제출해야 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그걸 교묘하게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날짜를 어떤 게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지, 그런 내용들 뭐 구멍 뚫어가지고 내기도 좋고요. 문제 내기 좋아요. 여기 잘 나옵니다. 조문 71 제20조 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장과 협의해 가지고요,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은행의 예치, 저금할 수 있는 거고요. 국채, 공채, 그리고 증권, 이런 것들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 조문 72. 앞서서 조문 34번 할 때 봤던 부분인데,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제21조 통계의 수집,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농장 또는 회장은요, 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요, 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대요. 그래서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그리고 산림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그리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료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 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농장 또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리고 농장 또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그리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요, 이 제1항에 따라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고시하여야 합니다. 조문 73 제22조 시범사업 실시. 재보험사업자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누구에게? 농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대요. 누가 누구에게요? 재보험 사업자가 농장 또는 회장에게 무엇을요? 사업 계획서를요. 근데 이제 사업 계획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대상 목적물, 사업 지역 및 사업 기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험 상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농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내용들이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시범 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재보험 사업자가 농장 또는 회장에게요. 언제요? 시범 사업 끝나면 지체 없이요. 무엇을요? 사업 결과 보고서를요. 그래서 앞서서는 사업 계획서였고 시험 사업 이제 하려면 내야 되는 게 사업 계획서, 시범 사업 끝나면 내야 되는 게 이제 했으면 결과 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내는 게 사업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사업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보험계약사항, 보험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의 중단, 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각각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내용들로, 그리고 사업결과 보고서는 사업결과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들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좀 봐주셔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요,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 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 평가하여야 한다. 누가요? 농장 또는 회장이요. 조문 74 제22조의 2 보험가입 촉진 계획의 제출 등 법 제28조의 2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대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돼요? 전년도의 성과 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 그리고 해당 연도의 보험 상품 운영 계획, 그리고 농업 재보험 교육 및 홍보 계획, 보험 상품의 개선 개발 계획, 그리고 그 밖에 농업 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법 제28조의 2 제1항이 나오고 바로 2항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법 제28조의 2의 그 제1항 우리 같이 다 봤었던 내용들인데 해당 내용이 뭐였었어요? 재보험 사업자는 농업 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서 보험 가입 촉진 계획을요 매년 수립해서요 농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보험 가입 촉진 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년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또 재보험 사업자는 법 제28조 2 제1항 여기 이 법 내용들에 따라서 수립한 보험가입 촉진 계획을요 해당 연도에 1월 31일까지 농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온 거예요.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좀 체크해 주세요. 조문 75 제22조의 3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재보험 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재보험 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대요.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요.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역시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가입 자격 확인할 때나 내지는 이게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인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1항, 2항 같이 이렇게 보시고 또 농장은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역시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대요. 어떤 사무들인지 볼게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그리고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그리고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사무, 그리고 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무, 이것들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재해보험 가입자 자격 확인, 그리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유지, 관리,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이런 것들 할 적에 불가피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포함된 자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농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 사무들 할 적에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잡으시면 돼요. 자, 조문 76 제22조에서 규제의 재검토. 농장 또는 해장은요,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요,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조문 77 제23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요, 별표 3과 같대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반 기준, 그래서 농장, 그리고 해장 또는 금융위원회는 위반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을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깎아주거나 더 가중처벌, 경감하거나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요,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쪽보다는요, 뒤쪽이 개별 기준 쪽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좀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과태료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기준을 하나 잡는 거예요. 300만 원이 많죠? 많은 걸 기준으로 잡아보세요. 300만 원. 그래 놓고 이거를 기준으로 그 이한지 위인지를 좀 개념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 금액을 보면은 좀 도움이 되거든요. 기억하는데. 그래서 300만 원짜리를 먼저 봐볼게요. 300만 원짜리. 앞선 이 내용들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경우 300만 원이에요. 과태료로.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 간부 직원, 파산 관제인 및 청산인, 이런 사람들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 밑으로 보게 되면은 재보험 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 간부 직원, 파산 관제인 및 청산인, 이들이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2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짜리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법 관련된 내용을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자로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500만 원이죠. 근데 재보험 사업자였으면 이거 1000만 원이었죠. 재보험 사업자가 준용하는 법 위반해 가지고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 간부 직원, 파산 관제인 및 청산인이 책임 준비금 또는 비상위험 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면서 좀 이 금액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본 법에서는 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여기는 지금 시행령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다고 딱 금액을 다 줬죠. 3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요.